네, 반갑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연말이 다가오면서 변동성이 나올 것인가 또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요. 코스피가 이것 봐라 하는 것처럼 그냥 신고가를 딱 하고 드러냈습니다. 아우 세다. 이 말밖에 안 나오죠. 와, 장 세다. 시장 세다. 자, 코스피가 신고가예요. 그래서 2800 넘어가는 것인가, 또는 뭐 2800이 문제가 아니죠. 3000도 가느냐, 뭐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5000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센 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죠.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가, 네,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급등한 그런 급등주들 따라다니다 보면은 수익률도 쪼그라들 테고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들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본격화된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 수급에 대한 포인트,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왜 매도를 하고 있고 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들어올 것이고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네, 배당에 대한 매력이 계속 커질 것이고 내년도에 배당 관련한 부분들에서 더 매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 또 뭐 실적 개선 기타 등등 여러가지, 또 외국인들이 매수로 가담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형주의 장세가 돌아왔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형주 못 가고 중소형주 가니까 또 그쪽으로만 막 집중하지 마시고요. 대형주를 못 간다고 해서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요. 이탈하지 않는 자금들이 이동할 때는 다시 네 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인데,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또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중소형주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지금은 또다시 중소형주 준비하셔야 되고 기다려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또 오르고 나서 중소형주 쪽에 기대감을 또 만들어 줄 거란 이야기죠. 자, 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흐름만 잘 타시면 여러분들 시장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많이 끌어가실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과도 같은 상승장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792포인트 오늘 신고가 찍었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는 2781포인트입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네, 거의 뭐 신고가 뭐 2800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흐름이 또 다시 한번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지난번과 같은 내용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락 이후에 상승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반등 나가는 거, 하락 이후에 바로 반등 나가는 거,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추세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또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RSI 지표 보시면은 지금 과매수로 들어가기 전에 한참, 네, 한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매수가 아니잖아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저점권 만들어 놓고 과매수까지 또 한번 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쉬면서 과매수 국면 해소해주고 다시 또 올라가고, 강세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시장의 어떤 시황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기조들은 흘러내리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바뀌는 관점은요,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 근데 이게 나오더라도 61선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깊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61선까지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2550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2550이면 아직도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점 지지가 같이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들은 크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네, 시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6%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약한 편이죠. 그래도 코스닥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지금 코스닥도 저점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그냥 한
한 두 방 정도 이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나니까 바로 그냥 과매수 국면 해소가 되고요. 55까지 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옆으로 더 서게 된다면 과매수 국면이 더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충분해질 겁니다. 대신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갈 때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좀 생길 거예요. 왜냐면 대형주 쪽이 좀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급에서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죠. 코스닥도 들어오고 코스피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의 매수가 좀 더 강한 편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순매수 이후에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기금 쪽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인데 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매수해놓고 잠깐은 빼뜨려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많이 팔게 되면 주가가 변화를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확장할 수는 없는 상태.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팔고서 시장의 간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좀 누린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계획은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뭐 그 외에 고배당 주식들을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매수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대형주 장세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오늘 그 다음에 28일까지는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 시점으로는 대형주가 당분간은 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대한 관점들이고요. 뭐 29일 30일쯤 되면은 이제 배당이 끝나기 때문에 매도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상승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둬도 괜찮겠죠. 뭐 실적, 배당, 뭐 앞으로 성장, 기대감들 잡히게 된다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급적인 동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1시 10분 기준으로 보면은요, 기관들 쪽 한번 먼저 볼게요. 기관들, 삼성전자 사고 있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사고 있고, 한국전력,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지금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먼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좋은 호재가 있었던 OCI, 이런 종목들 매수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추세가 좀 이탈이기 때문에 약간 역부족이라는 말씀 좀 드렸죠. 그 다음에 LG, 네, LG가 아주 그냥 좋은 흐름들 보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LG전자는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다음날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연속적인 상승은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무시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네, 일단 상승 이후에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좀 들어온 다음에 매수를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추세나 흐름 방향성이 다 좋기 때문에 LG 쪽에서 뭐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가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차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뭐 아산 공장을 뭐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뭐 안 봐도 되겠죠. LG화학 네, 순매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 SDI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안 보이는데 매도가 살짝 나오네요. 근데 매도는 큰 의미는 없죠. 네, 그 물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도는 큰 의미가 없는 상태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수해 있나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대응 자체를 안 하는 것일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이 대형주 쪽의 매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대형주 쪽에 매도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기관 쪽 매수가 들어와서 받아주기 시작한다면 외국인들도 결국엔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순매수 쪽에서는 대형주 쪽 매수가 물론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유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연결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장을 읽는 법은요, 이렇게 수급적인 동향들을 보시거나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수급들의 그런 생각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많이 꼬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가늠하고 예상하고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 함부로 팔시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종목이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더라도요, 함부로 팔지 마시고 어지간한 종목들은 잘 들고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변동성이 많았던 종목들이 있죠. 동신건설 상한가 출발했다가 하한가로 들어가고, 뭐 현대바이오 오늘 또 내려갔고 막 그러는데 걱정들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전략들 이따가 라이브 방송 있죠.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시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1시 30분이요. 오후 1시 30분에 라이브 방송 유튜브와 88TV에서 진행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가지고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